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 통영국제음악제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내면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6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올해도 세계적인 거장부터 또 주목받는 신예까지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통영국제음악재단 김소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매년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저는 항상 이 통영국제음악제를 좀 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이 나가는 그 날이 이제 개막일이긴 한데 이 통영국제음악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통영의 뭐 분위기랄까요? 소감은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지난 주말부터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이제 속속 통영으로 도착했고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 공연 준비를 위한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이제 인근 지역에 지금 산불들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관객과 연주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통영국제음악제의 역사를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니까 2000년도에 통영현대음악제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통영은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선생의 그 음악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0년에 현대음악제로 시작을 했고, 이 현대음악제는 사실 이제 국제음악제를 가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현대음악제를 잘 치러낸 뒤에 이제 국제음악제가 시작이 됐고요. 2002년부터.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2014년에는 또 통영국제음악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자연 음향이 좋다고 하는 지금 그런 공연장을 또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장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선보이고 있고, 2022년부터는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선생께서 지금 예술 감독을 맡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올해 주제가 내면으로의 여행이더라고요. 내면으로의 여행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 되게 정보의 홍수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음악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로부터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하나의 피난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과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어진 주제입니다. 네, 자, 내면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6일까지 펼쳐지는 통영국제음악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뭐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특수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한 팬으로서 공연 너무 보고 싶어서 티켓 좀 구하려고 했더니 뭐 이미 매진이고 뭐 안표까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개막 공연에도 함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팬이 아니신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이제 슈퍼스타 피아니스트고, 사실 이제 저희가 연주자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개막 공연에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요. 이제 개막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맡게 되고, 이 이윤찬 씨의 연주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윤희상 선생님의 서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그런 클래식 팬들, 그리고 아니면은 클래식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이제 이윤찬 씨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윤찬 씨가 라흐마니노프 3번으로 반클라이번에서 우승을 하면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유튜브에 이제 그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저도 거의 뭐 틀어놓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 2번은 한국에서 처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저희가 차이콥스키 심포니 4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1분 만에 다 매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텐데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 개막 공연이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펼쳐지는데 이 공연은 직접 가지 않는 한 어떤 영상으로 공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도 제일 기다리시는 이윤찬 씨 곡은 그게 이제 사정상 스트리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윤희상 선생의 서곡과 차이콥스키 4번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네, 안타깝지만 라마니노프는 이제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만 감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켓을 구한 분들 정말 부럽네요. 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윤찬 씨를 만날 수 있는 게 개막 공연뿐만이 아니라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네네, 리사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 저녁에 있는데, 이 공연은 58초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골드베르그 바리에이션 바흐의 걸작 작품인 골드베르그 바리에이션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해외 투어에서 지금 계속 연주가 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윤찬 씨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 연주자로서 이제 경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이 곡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아직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그 곡을 지금 되게 전 세계에서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통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스쿨 콘서트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네. 스쿨 콘서트는 사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음악당 생기면서부터 이제 선보였고,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학생들, 초, 중, 고 학생들을 다 이렇게 통영국제음악당으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초청이 아니라 수업의 일환으로서 통영국제음악당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수업으로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초창기에 보면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관심 없는 친구도 있고, 뭐 이제 졸려 죽겠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양하게 사실 보여지는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사실 아이들의 관람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음악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음악을 선보이는 곳이라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불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릴 때부터 저길 계속 갔던 곳이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면서 나중에 커서도 이제 사실 잠재 고객님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사실 많은 슈퍼스타들이 이 스쿨 콘서트를 마다하지 않고 다 참여해 주셨었어요. 뭐 정경화 선생님,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이런 분들이 다 이 스쿨 콘서트, 사실 어떻게 보면 통영의 아이들이 굉장히 복받은 이제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윤찬 씨도 제가 너무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스쿨 콘서트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흔쾌히 이걸 받아주셔서 저희가 이제 개막 공연에서 연주하는 라마니노프 2번을 이제 통영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뭐 처음에 이걸 공지를 낼 때부터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 이제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할 학교를 이제 결정을 했죠. 네. 이 스쿨 콘서트도 이윤찬 피아니스트 덕에 역대급 흥행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원래도 잘 되고는 있었지만, 네, 굉장히 더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떨어지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계속 좋은 아티스트들이 이 스쿨 콘서트에 이렇게 흔쾌히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도 뭐 저희는 좋은 연주를 통영 아이들에게 꾸준히 선보일 겁니다. 네. 이 이윤찬 피아니스트 외에도 또 네. 굉장히 멋진 상주 작곡가분들, 연주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윤찬 씨가 상주 연주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하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입니다. 굉장히 젊은 아티스트인데요.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 처음에 데뷔하자마자부터 거장들이 계속 같이 연주하자고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친구인데, 윤찬 씨하고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둘이 같이 실력을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 젊은 거장이 이번에
저희 상주 연주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주 작곡가는 이제 덴마크 출신의 진짜 거장 작곡가 한스 아브람센입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자연과 그런 하얀색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곡을 쓰시는데, 근데 그분의 작품이 또 다채로운 편성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클래식 팬들에게 또 이번 통영국제음악제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처음 무대에 오르는 초연작들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초연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상주 작곡가인 한스 아브람센의 지금 아시아 초연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저희가 보통 작품 초연을 이제 그 연주곡에 대한 초연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징이 또 있어요. 저희가 위촉을 그 비주얼에다가 저희가 2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위촉으로 3개 초연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에펠탑의 달빛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라이브 애니메이션이 그게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또 매진이 막 되고 있는 그런 공연이고, 이게 데뷔시의 그 피아노 곡을 이제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가 치면서 그 위촉된 그 라이브 애니메이션이 같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또 있고, 네. 3개 초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라르 그리제이라는 작곡가의 그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비주얼 아트를 또 저희가 위촉을 해서 페낭게르라고 하는 프랑스 아티스트가 그 작품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또 3개 초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다른 측면에 저희가 위촉이 이번에 들어가서,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른 녹화 끝나고 예매 페이지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외에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분들은 정말 모시기 어려웠다, 섭외하기 어려웠다 하는 세계적인 거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음악제가 어려운 게, 음악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간 내에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아티스트들의 일정을 맞춰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1년 내내 사실은 그분들이 되는 일정에 맞춰서 모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 누가 더 어렵고 하기를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고음악의 거장, 그러니까 르네 야콥스가 통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선보일 건데, 근데 이분은 사실 고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다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또 지휘자고, 그래서 그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계 최고의 그 현악사중 주단인 벨체아와 에벤이 같이 함께 통영을 찾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는 연주들을 하는데 같이 동시에 무대를 서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 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번이 다 공동 무대가 있어요. 8중주 무대가, 그러니까 따로따로도 하고 합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합체를 했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네, 그분들이 또 통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작품들 연주되시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 하나하나 다 정말 특별하고 또 가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공연이 있다 하면 어떤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 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좀 특별한 무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에 선보여지지 않았던 아티스트. 그래서 한국 분들이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 되게 숨어있는 보석이고, 항상 통영국제음악제는 그런 일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관객들이 아직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것도 통영국제음악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조지아 좌먼이라고 하는 소프라노하고 마일스 미카넨이라고 하는 테너가 이제 통영을 찾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함께하는 지금 듀오 무대가 있고, 근데 가곡들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은 폐막 공연에 또 솔리스트로도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에도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바리톤인 김기훈 씨와 함께 솔리스트로도 참여하시는데, 이 두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 관객들에게 더 점점 이제 인지도를 높여 가실지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숨은 보석을 찾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 자, 통영국제음악제가 이제 개막하기 전에 항상 그 프린지 공연이 먼저 개막을 하면서 이 통영 도시 전체 어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올해 또 프린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5년 만에 프린지를 다시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208팀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막 너무 많이들 이제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저희가 음악제 한 주 전부터 좀 음악제를 붐업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 주 전에 이미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80팀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게 통영 프린지의 인기가 정말 나날이 더 올라가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는 82팀이 지금 선발이 돼서 그러니까 이 음악제 한 주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총 117회의 프린지 공연이 통영 전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료 공연이고 저희 그 시간 타임테이블만 보시면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와서 보실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시간표들을 보시고 그냥 그 자유롭게 통영을 찾으셔가지고 그 공연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뭐 브로콜리 너마저, 그다음에 뭐 전자양 밴드 이렇게 또 스페셜 프린지 무대들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딴 데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보셔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무대를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좀 이 따뜻한 봄날 그걸 좀 한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는 또 팀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팀프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팀프 아카데미는 200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윤희상 선생님 그 서거 10주년 기념으로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세계 최고의 현대음악 앙상블 중에 하나인 앙상블 모덴 독일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팀과 함께 협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당연히 작곡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악기군의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공익 사업으로 그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특히 작곡 분야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유명한 세계 최고의 출판사들과 그런 젊은 작곡가가 계약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세계 유수의 단체에서 이 친구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연주해 준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잠재력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클래식 팬들에게는 봄이 되면은 통영으로 간다. 이런 공식이 생길 정도로 통영국제음악제가 굉장히 또 자리를 잘 잡고 성공을 했는데 이런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아니면 선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게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다. 네. 이게 그러니까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현대 음악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국악. 이번에는 또 이자람 씨가 또 와서 정통 판소리를 하기도 하고 재즈 무대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있는 좋은 음악들을 선보이겠다. 그게 이제 통영국제음악제 모토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성공 요인의 첫 번째라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관객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치열한 티켓팅을 뚫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또 저는 저희 그 음악제가 걸어온 길에 큰 모멘텀이 몇 개 있었는데 저는 통영국제음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음악을 선보이는데 거기다가 좋은 홀에서 좋은 음향으로 이걸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쩔 때 보면 저희가 서울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예산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왕이면 통영 가서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홀에서 들리는 사운드, 홀이 또 하나의 악기라는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홀의 이 자연 음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통영에 가서 이 홀에서 이 곡을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정말 저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들 밖에서 굉장히 놀라 하시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민관의 협조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영시의 그 완전 전폭적인 지원과 네. 그리고 밖에서 되게 놀라시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큰 기복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통영 시민들의 서포트 굉장합니다. 네, 저희가 되게 자랑하고 있는 시민 서포터즈 황금파도 사실 다른 데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본인들 거라고 다 생각하시고 다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통영국제음악제가 나아갈 방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앞으로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일단은 우선은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중장기 목표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권으로 관객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전국에서 다 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찾고 있거든요. 해외 전문가들이 통영에 와서 직접 공연들을 보시고,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그냥 클래식을 좋아하는 일반 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나라에서는 충분히 오실 만한 저희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정도 프로그램을 보러 멀리 유럽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근교 나라로 와서 통영에 또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즐기시고 이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통영국제음악재단 김소현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